저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진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딜리버리 다음 주 20일 날 개봉인데 이렇게 먼저 와서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딜리버리의 주역들과 우리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실 고경표 배우님 모시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팀과 고경표 배우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딜리버리 팀과 딜리버리 팀을 응원하러 오신 고경표 배우님까지 시작하셨고요. 네, 모두 착석하셨으면은 먼저 영화 연출하신 장민중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딜리버리 연출한 장민준입니다. 네, 이어서 김영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귀남 역할의 김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소연 배우님 두 분이셔서 큰 권소연, 작은 권소연 해야 되나요? 언니 권소연, 동생 권소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소연 배우님? 큰 소연. 큰 소연, 네. 네. 큰 소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서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딜리버리에서 지우이 연기한 권소연입니다. 작은 권소연 배우님. 네, 개봉 전 첫 지우이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딜리버리에서 미자 역할 맡은 권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태호 배우님. 네, 큰 강태호입니다. 딜리버리에서 공달 수영 맡은 강태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원군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쁜 고경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예쁜 고경표입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요. 그냥 자리만 좀 다를 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제가 같이 질문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수능일이었는데 혹시라도 수능 시험 보고 오실 분도 계세요? 네, 다들 즐겁게 놀러 가셨겠죠? 이렇게 안에서보다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니까는. 네, 혹시 주변에 수능 볼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 개봉 때 꼭 보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에 이렇게 1년 만에 또 개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민중 감독님의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아마 감독님과 배우님들 개봉을 또 언제 하나 기다리다가 1년 만에 개봉을 맡게 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개봉 앞둔 소감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관객분들 뵙고 나서 이제 1년, 거의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한 1000명 정도 이제 관객분들 뵙다 보니까 개봉 때 뭐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개봉은 또 이 설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다시 처음 관객분들 정말 뵙는 마음으로 이 배우분들과 함께 딜리버리 열심히 한번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배우님 개봉 어떤 소감 어떠세요? 네, 부산 영화제에 가는 것도 참 힘든데 부산 영화제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처음 일반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새롭고요. 그래서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좋은 말씀들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님 소감 어떠실까요? 그 영화를 찍었을 당시에 되게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이제 이런 좀 시기에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배우로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은 권소연 배우님. 네,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는
이렇게 또 딜리버리가 개봉할 거라는 게 되게 먼 이야기 같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일정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야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면서 딜리버리를 많이 영민 선배님의 말을 빌어 딜리버리 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한 지 이제 2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 많은 행사들로 또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개봉을 하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관객 여러분들로 제가 가장 익숙한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연하지 않으셨으니까 개봉 소감 여쭙는 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이 영화를 지원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영화를 좋게 본 게 아마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감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질 수 있는 말을 좀 빨리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는 홍경이라는 배우가 어느 시상식에서 선배님들 세대만큼 우리 세대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으니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나도 예뻤고요. 공감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쉽게 다가설 수 없었던 그런 소재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 그리고 딜리버리처럼 용감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딜리버리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지만 랩에서 딜리버리가 잘 된다,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 구경표 래퍼께서 나오셔가지고 귀에 딱딱 때려 박히는 말들을 남겨주셨고 아마 이 작품에 참여하신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딜리버리에는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정말 릴레이처럼 캐스팅이 된 작품이기도 해서 무엇보다 연기 보는 맛이 재미가 아주 좋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우리 마돈나의 권소연 배우님 그리고 찬실의 목도만지 김영민 배우님 그겨울나는의 권소연 배우님과 최근 또 3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독립영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장손의 강태우 배우님까지 정말 든든한 라인업을 감독님 데뷔작에서 갖추게 되셨는데 먼저 우리 배우님들 캐스팅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연 배우가 저희 시나리오 단계에서 캐스팅 이제 넘어갈 때 주연 배우가 4명이나 돼서 이 작은 영화에 대체 어떻게 이 배우분들을 채워야 하나 그런 부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 김영민 선배님한테 제가 먼저 편지를 썼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귀남 역할에 어떤 배우를 써야 할까 모셔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민 선배님한테 얘기가 좀 길긴 하지만 제 예전에 부부의 세계라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대부분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여자친구가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제 자취방에 와서 부부의 세계를 보고 갔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옆에서 보다가 중간에 그 영미 선배님이 나오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오뚜기 배드신이라고 그 등장인물 김희애 선배님이랑 김영민 선배님 너무 진지하신데 보는 사람은 웃긴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캐스팅할 때 생각이 나서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네. 다른 배우님들 캐스팅도 네, 그래서 영민 선배님 먼저 그렇게 모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조 감독님이 전에 또 영화에서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 소개를 받았는데 또 워낙 연기가 출중하시고 또 상도 정말 많이 받으신 배우님이셔서 이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바로 저희 부탁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연락을 또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자 역할의 소연 배우님도 그겨울 나는이라는 저 또 카파 영화였는데 그 작품에서 이제
그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와 이 영화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미자 역할로 부탁을 드리게 됐고, 그다음 강태우 배우님은 이제 그 달수 역할 배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난감해하던 중에 또 그 조 감독님 저희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장손 촬영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합천에서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그 먼 길로 와가지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는데 너무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그런 배우여서 그렇다면은 한번 믿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감독님의 손편지와 조 감독님 덕분에 모든 게 좀 원활하게 맞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네, 조 감독님 혹시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네 분의 배우들을 한 영화에서 보는 게 드문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도 신선하게 즐기셨을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경표 배우님도 정말 연기를 정성껏 잘하시는 배우시니까는 배우님들 연기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코멘트를 남겨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감이요? 떨리시면 아까처럼 빠르게 하셔도 돼요. 정말 저 항상 이제 다른 배우님들 연기 볼 때마다 내가 저거 좀 뺏어오고 싶다 그렇게 좀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하셨던 연기들 제가 다 뺏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너무 좋았고 앞으로가 더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연기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으로서도. 네, 아주 영리하고 젠틀하게 한 분 배우를 지목하지 않는 좋은 선택을 보여주셔서 네 분 거 모두를 뺏어가시겠다는 욕심만 남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도 서로 상대 배우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강태우 배우님부터 옆에 있는 미자 그리고 권소연 배우님 처음 만나셨을 때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2009년, 2010년에 군대에 있어서 미자 소연님께서 가장 그 데뷔하셨던 연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뮤직비디오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앞에 나와서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만나뵀을 때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선배님께서 먼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리딩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작품 얘기를 좀 첫 만남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함께 연기하시면 어떠셨어요? 근데 떨려서 그때 촬영할 때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좀 매일매일 이렇게 긴장이 된 상태로 촬영장에 가서 긴장을 해소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은 막 영화만 기억이 날 정도로 많이 좀 좋은 긴장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2년 동안 가장 좋은 파트너로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소연 누나는 누나입니다. 제가 동생이고요. 오해하실까봐. 누나는 어렸을 때 워낙 좋아했고 제가 마돈나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선배님들 모였을 때 첫 리딩할 때 너무 떨렸었어요. 저는 그냥 계속 떨렸었던 것 같고 영민 선배님은 그 전에 같은 작품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 작품이 한 3-4번째 작품이었고 처음 만나뵀었을 때는 제가 찬실이는 복도만치의 조연출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라 선배님 이제 추위에 떠실 때 이제 담요 덮어드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다가갔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연기를 하면서도 선배님과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경이로웠던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직 우리 강태우 배우님이 그 포미닛의 환영 때문에 조금 떨리시나 봐요. 맞아요, 떨려요. 네, 바로 옆에 배우님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세 분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많이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 작은 권소연 배우님, 큰 권소연 배우님과 첫 만남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작품으로는 처음 뵀는데 저희가 사실은 미스백 시사회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인스타 이제 마파를 하면서 이제 권소연 화이팅 응원을 했고 원래 그 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것을 일투족을 좀 알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이제 언니가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되었구나, 이 작품을 지금 촬영 중이시구나, 이런 거를 알 수밖에 없어서 늘 내적 친밀감이 되게 많았었고, 저는 언니와 연기했을 때 가장 좋았었던 건 뭔가 영화상에서는 편집이 됐는데 이제 가짜 임산부와 진짜 임산부가 마주보는 씬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씬을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언니 눈을 보고 연기하고 난 이후 그 뒤에 이제 노란 원피스를 입고 이제 부잣집에 찾아갈 때 되게 많이 제 생각이 많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늘 언니와 함께 작품을 한 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큰 권수현 배우님, 작은 권수현 배우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으로 만나기 한 십몇 년 전부터 그냥 정말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항상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 위에 있을 때 언젠간 만나겠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 시사회 때 만났을 때 너무 이제 인사할 때가 됐구나 싶은 기분으로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같은 이름이니까 항상 같이 정말 화이팅 같이, 누가 돼도 권소연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같이 작품을 하는데, 저도 소연이랑 같이 씬을 찍을 때 그 카페에서 앉아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씬이 있는데, 미자가 되게 단단하고 깡따고 있는 아이니까 저는 같이 연기를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 리액션이 되게 역할이랑 잘 어울리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되게 완전 이겨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쫄리는 듯한 눈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연이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은 모습을 많이 꾸준히 보여줄 배우라는 생각을 너무 그때 막 했고요.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은 영원히 서로를 검색하는 사이로 이렇게 될 텐데 끝까지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다음 작품에서 또 자매 같은 역할로 한번 출연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민 배우님은 특별하게 우리 고경표 배우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경표 배우하고는 드라마 사생활에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같이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러는 사이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랩을 열심히 저희를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언제나 제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지금 경표 배우님 기분 너무 좋으신가 봐요. 머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귀 뒤로 넘기시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딜리버리에서 이들의 관계가 썩 좋진 않지만 이렇게 화기애애한 관계로 있다는 것도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들이 만나는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영화는 내내 유쾌하게 진행이 되지만 딱 끝나는 순간에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남기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의 맛과 끝나고 나서의 뒷맛이 전혀 다른 영화이기도 한데, 아마 관객분들 엔딩을 보고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그때부터 또 생각이 다시 시작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 엔딩 장면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엔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만들 때도 엔딩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완성된 이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성을 하고 나서도 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 저도 스스로 이제 관객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에 깨달은 거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의 세계를 매주 금요일마다 보러 오던 제 여자친구가 지금 제 아내인데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 영화를 시작할 즈음에 임신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저희 와이프가 느끼는 그 변화와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와 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제가 그 당시에 와이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런 결론을 최근에 얻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임신이라는 거는 임신의 주체는 여성이고, 그리고 그 신체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는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여성 캐릭터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임신과 출산의 동반자로서의 그 인물이 있잖아요. 현실엔 저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 영화 속에서는 달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항상 그거를 저는 이렇게 뒤쫓아가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느끼는 거를 제가 느낄 수는 없지만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가 계속해서 이 여성 캐릭터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결말에서 또 이제 남성 캐릭터로 끝나게 되는 거는, 달수로 끝나게 되는 거는, 저로서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제가 아내를 이해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고, 관객분들께는 그런 의미가 전달됐으면 했는데, 임신을 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그 주변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지지해주고, 임산부를 지지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신 분들한테는 더 여러 가지 의미로 깊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배우님들 이게 4명의 캐릭터들의 비중이 되게 비슷한 좀 특별한 영화예요. 주조연의 구분이 거의 없는 영화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사가 많이 또 드러나지도 않아서 인물 하나하나를 다 관객들한테 쉽게 이해시켜주기도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생각들을 내가 맡은 인물에 대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었는데, 어느 하나 아주 밉지도 않고 어느 하나 아주 썩 좋지도 않거든요. 사실 냈다 마음에 다 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 하나를 꼭 따라가기 쉬운 영화가 아니에요. 그게 이 영화의 되게 흥미로운 매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배우님들 달수와 미자 그리고 기남과 우이 어떻게 안아주시고 또 놓아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달수씨 엔딩을 맡으셨는데. 표현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안기도 어려웠고 놓기도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 사실 그 달수라는 인물과 평상시에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어리숙한 모습, 그리고 눈치 없고 가끔 도를 넘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은 정말 많이 했었고, 이게 또 관객 여러분, 보는 사람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안을 때는 제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많이 연구해 봤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상정을 해보자. 이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친구이지만 어디인가는 우리가 봤던 어떤 예능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인물로 상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달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그래도 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정말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하는 건 달수밖에 없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건 달수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달수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네. 미자 씨는 어떠세요? 미자 역할이 진짜 어려운 역할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미자를 안아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자가 좀 모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현실적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지우려고도 하고 또 아이를 거래하려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 합리화를 하는 되게 모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외적인, 내적인 뭔가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금은 그래도 감정이 깊이가 많이 달라졌을 미자를 결국에는 응원할 순 없지만 안아주고는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미자를 생각했을 땐 그랬어 고마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안아주고 싶어요. 뭐 여기 실수하고 살지 마라 좀 이런 느낌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미자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바래요. 네. 네. 마지막 장면이 약간 왔다 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지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왜냐면 약간 수미상관식으로 남편도 그 위에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최대한 희망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영화처럼. 네. 우리 우이도 참 쉽지 않은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배우님. 좀 약간 얄미운데 얄밉진 않고 사실 속고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네, 저는 어쨌든 그 작품을 시작할 때 약간 안 해본 거를 좀 변태처럼 즐기는 타입이라서 즐겁게 그냥 우선 고민을 열심히 짧은 시간에 하려고는 노력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단순하고 아기를 막 뭔가를 노리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친다기보다 진짜 어른이지만 정말 성인이 못된 그런 정말 철없는 애처럼 연기하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돈을 원해서 아이를 수단처럼 사용하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조금 어른이 성숙해가는 그런 인물로 연기하고 싶어서 그 지점 가지고 네,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뭐 부부 케미는 워낙 오빠랑 원래 마돈나라는 작품을 오래전에 같이 해서 인연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오빠가 워낙 배려심이 많으신 배우분이라서 정말 즐겁게 했어요. 그런 건. 네. 지금 권소연 배우님 두 분 권소연 배우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딱 출산 이후에 두 캐릭터가 얼굴이 싹 달라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님들을 감독님 캐스팅하셨구나, 확 달라지는 온도 같은 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김영빈 배우님 어떠셨어요? 귀남이는 전사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인물인데 이름부터 귀남이잖아요. 네, 참. 몇 대 독자로 생각하고 연기하신 거예요? 또 성이 정원이라 가지고 뭐가 많이 없는 남자인데 저는 그래서 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작품 볼 때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감독님을 뵀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좀 진중하시고 조금조금 이렇게 선비같이 말씀하셔서 놀라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젊은 세대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봤고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 귀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본이나 힘의 논리에 약한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그런 어른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런 어른의 그 어리석음을 좀 즐겁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하는데 다들 아까 뭐 태호 씨는 긴장하면서 했대지만 사실은 현장에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했고 작년 부산영화제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극장에 오셔서 봤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연하는 경우가 일이 처음이어서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현장에 왔었고 행복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 저렇게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 우리 작은 소연 친구는 처음 봤는데 그 현장 테이크와 테이크 사이와 씬과 씬 사이에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굉장히 잘 메꾸면서 진정성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랍다. 그래서 왜 하파가 사랑하는 배우인지 알겠다 생각이 됐고요. 우리
큰 소연 양은 워낙에 또 있겠지만 같이 작업을 했었고 기센 여자의 모습을 잘 갖고 와서 기죽은 기남을 표현하기에 너무 편안했고요. 네, 그렇게 현장에서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귀남이는 수술이 무서웠을까요? 진실이 무서웠을까요? 둘 다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 태세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남성으로서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와서 결국엔 우이랑 결혼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그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오고 쌓았다고 할까? 어떤 그런 물질적 풍요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도 엄청 강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들 듣다 보니까 정말 딜리버리가 디테일한 영화라는 게 이렇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런 전문 의학 용어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약간 공포 영화처럼 시작을 하잖아요. 그만큼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결코 그냥 자연스럽게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좀 천명하면서 시작하는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후반부에 이 영화를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장애아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감독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 속에 녹여내신 것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 흔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경표 배우님 혹시 네 명의 캐릭터 중에 한 명 연기를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고를 수 있다 라고 하면 누구를 해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옆에 있는 또 또래니까 아마 역할 극중상 나이대가 그쯤이지 않을까요? 달수의 역할을 친구의 첫 주연작을 뺏고 싶다 같은 뺏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뺏는다기보다는 그냥 가져가고 싶다. 조금 전에 김영민 선배님께서 첫 주연작에서 부모님 와셔서 좋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부모님 저도 뵀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저도 같이 함께 울고 또 워낙 돈독한 사이다 보니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태우면 괜찮습니다. 이미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재촬영을 하진 않아요. 마음 편하게 있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얘기 나누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뾰족뾰족하게 돋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감독님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장애아를 출생할 수 있다는 이슈를 영화에 적극적으로 넣으셨던 데는 아마 굉장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 어떤 생각들 하셨고 또 어떤 조사들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갖게 될 수 있는 공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공포감을 사실 느낄 수 있는 장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2명이 나오는데 진단을 내리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의사가 있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까지 여러 가지 특히 초반 한 16주 정도까지 검사를 좀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형 그 장애가 있을 수 있다의 반대말은 알 수 없다이다.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찾을 수는 있지만 장애가 없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공포감을 이제 영화 속에서 좀 담아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이 인물들의 선택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물들이 각자 삶에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넘으면서 살아가는 인물들인데 사실은 해결책이라고 여겨졌던 아이라는 게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을 영화 중반부에 만나게 된다는 것도 인물들이 한 번 또 다른 인물들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설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영화가 확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과 또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질문을 해주시는 세 분께는 딜리버리 특별 포스터에 여기 계신 네 분 배우님과 감독님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 3장과 엽서를 같이 선물로 드린다고 하고요. 선착순 질문자 세 분께 드릴 텐데요. 네, 잠깐 내렸다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특별 게스트가 이런데 그 관객 선정해주고 이러는 거 하는 거가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줘야겠네요. 네,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마땅히 짊어지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고경표 배우님이 하나 둘 셋부터 시작해서 거수와 호명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양손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 그리고 네, 양손 먼저 그럼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주시네요. 저는 감독님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딜리버리라는 뜻이 아까 보니까 분만실에도 딜리버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소연님 그 미자가 남편한테 돈을 벌라고 했을 때 직업이 또 택배 기사님이더라고요. 혹시 그게 조금 어떤 연관으로 의미를 지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딜리버리라는 제목은 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30에서 40억 건의 택배가 배송이 된대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하면은 하루에 한 1,000만 개 내지는 한 2,000만 개. 그러니까 다음날 도착할 게 이제 그 물류센터 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2,000만 개 정도가 하루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데 반면 출산율은 최저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러니한 것 같다. 옛날에 이렇게 가난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애기를 많이 낳았고 요즘은 안 낳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 같이 묶어보면은 좀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달수의 직업이 택배 기사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막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딜리버리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설하다 뭐 그런 좀 말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출산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 어떤 이슈를 좀 저희가 이제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소통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딜리버리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그게 있었나요? 예, 잠깐 있었대로. 네. 일부러 보여주신. 네, 굳이 일부러 한 겁니다. 네, 그분께서 예리하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고경표 배우님 두 번째, 여기 앞에 계셨던 분. 첫 번째 줄. 예,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작은 서현님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엄마라는 그 임산부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실감나게 잘하셨는데, 혹시 그 연기를 어떤 뭐 모티브로 삼으신 게 있으시거나 사전에 뭐 조사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출산 관련한 영화들은 또 다 봤었던 것 같아요. 분만신이 있거나 그랬던 임신 관련했던 영화들도 제가 검색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다 본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좀 제가 잘 찾아보고 했던 거는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산모님들의 브이로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뭔가의 경험담들을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출산 브이로그들을 좀 다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제 주위에 임신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 또 엄마, 또
주변의 여성분들에게 그런 경험담들을 좀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몇 주차 때는 어떤 느낌이냐, 또 이 뱃속에서 느껴질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 몸의 변화들은 어떠냐 이러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채워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감사드리고요. 혹시 소연 배우님 임산부 설정이었을 때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갑자기 뭔가 살이 더 찐 것 같고 뭔가 더 부은 것 같고 몸이 무거운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큰 권소연 배우님도 가짜 임산부 연기를 할 때 뭔가 먹고 싶어졌던 게 없나요? 저는 사실은 임신 전문 배우라고 할 만큼 임신한 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마돈나 때도 그랬고. 근데 오히려 임신한 척하는 연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남달랐어요. 산뜻하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네, 이전 작품들을 보시면 왜 저렇게 기분이 산뜻해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선물 받으신 관객분의 우리 고경표 배우님께서 아까 마스크 쓰셨던 네, 마스크 쓰신 관객분께 저는 월요일 기자 간담회 때도 영화를 봐서 사실 메모장에다가 궁금한 거를 적었는데 달수가 아이 찾으러 올 때 할아버지는 뭔가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저는 느꼈는데 왜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 처음부터 조금 눈치를 챈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 사실 받아보는 질문인데 그 이제 명계남 배우님이 동방호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신 그 장인어른 역할이잖아요.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지태식인데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구세대 기성세대이면서 그 살아온 그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엄청나게 확신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인 반면에 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좀 순진하신 그런 구석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고. 그래서 그 아기를 붙잡는 장면에서 저는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아기를 자기 손주라고 생각을 해서 붙잡았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냥 평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전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큰 줄 모르고. 큰일 당하신 건 아니죠? 네네 저는 피는 안 나길래. 맞아요. 저는 살아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집안의 후일담도 너무 궁금한 게 저 집안의 후일담은 대충이라도 파악이 되는데 이 집안의 식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 걱정도 되고 약간 그나미는 당연히 이혼 당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우이와 귀남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민 배우님, 귀남이 네, 당연히 귀남은 혼쭐 나고 우이한테 쫓겨났을 것 같고요. 저도 영화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이와 귀남을 응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보면서 우리 영화의 미덕이 뭘까 이렇게 하고 보면은 마지막에 문소리 나는데 그게 미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요. 우리 시대의 달수, 우리 시대의 미자, 우리 시대의 아기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귀남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네요. 그 마지막 문소리가 무섭다. 살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이 떠돌다가 네.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소연 배우님 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이는 조금 이 사건 아이로 인해 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얄짤없이 이혼하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조금 자기의 생각을 좀 가지면서 조금 살아가는 인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얄짤없이 이혼했을까요? 네. 네. 너무 악역이시네요. 그나미를 그렇게 버리다니. 네. 혹시 경보 배우님 끝나고 나서 엔딩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들 좀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 그 누구도 선인도 악인도 없다. 그냥 상황만 있을 뿐이다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느낀 건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딜리버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들과 현실적인 고민들이 담겨 있었다. 과연 나라면 저 상황과 저 위치에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 엔딩에서도 굉장히 그 서로의 입장들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루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영화들,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그 포문을 열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현장에 지금 함께 목도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달수를 연기하고 싶은 고경보 배우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딜리버리 2. 네. 네, 그러면 배우 한 명만 바뀌면 바로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장이네요. 그 미안한데 인터넷 뺏으셨던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작품 뭐 계약하신 게 있나 봐요, 강태호 배우님이. 잘 돼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우님들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으실 텐데 그래도 이 영화 떠올리면은 좀 좋아하는 장면을 꼽을 만한 장면들이 있으실지도 궁금한데 영민 배우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뭐 보셨겠지만 미자와 달수가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변해가는 장면들, 사랑을 깨달아가는 게 오히려 이제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게 하는 어떤 그 시적 장면들이 제일 좋습니다. 네. 권소연 배우님? 큰 권소연 배우님. 그냥 개인 취향적으로는 제가 구토를 하고 나가면 저의 남편과 아빠가 서로 쳐다보면서 가지는 그 찰나의 호흡, 그 장면을 저는 그냥 되게 좋아해요. 너무 흥미로운 게 우리 김영민 배우는 끝까지 사랑을 하는 장면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권소연 배우는 아까부터 얄짤없이 이혼을 했다. 조금 더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것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우리 작은 권소연 배우님. 저는 가장 제가 재밌어하는 장면은 이제 영민 선배님이 비상구 이제 그 표지판을 이렇게 발로 차고 가실 때 마무리로 이렇게 뒷정리를 이렇게 쓱쓱쓱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영민 선배님의 캐릭터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너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즐거운 장면이고요.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출산을 하고 달수와 같이 약간 이렇게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 있을 때 달수를 내보내고 혼자 그렇게 조금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촬영할 때도 아팠고 좀 그 장면을 생각할 때면 계속 아픈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태호 배우님. 저는 신기한 장면인데 사실 시나리오에 그 미자가 아기를 이렇게 건네주면 그 아기가 약간 피부치를 알아본 듯이 울음을 멈춘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생 분 테이크를 많이 갈 수가 없고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찍었는데 정말로 처음에 저한테 안기는 순간 울음을 딱 멈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놀랐는데 그건 아이를 찍고 있어가지고 제 표정이 담기진 않았지만 아이가 잘 나왔고 저는 연기를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처음으로 이제 간호사분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이제 아버님 나오세요 하는데 그때 처음 제가 아빠가 됐다고 시나리오적으로도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내가 아빠
아빠지 이제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아빠 예비 체험을 하셨네요. 네네네. 감독님 가장 힘들게 쓰셨던 대사는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뭐 이 영화에서 이제 나사가 다 하나씩 빠져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이제 한편으로는 즐겁게 쓰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렇게 많은 대사들을 이렇게 쓰긴 했는데 가장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대사는 아무래도 그 달수랑 미자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때 이제 미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그게 저 마지막에 이제 그 대사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거든요. 너무 좀 구어체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넣었는데 그 대사가 좀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임신과 출산을 겪는 한 인물의 어려움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모습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네, 우린 질투심만 있을 뿐이지 사랑이 뭔지 몰라 라는 대사였는데 그 씬을 찍기 전날까지도 감독님 이 대사가 조금 이렇게 편한 대사체가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 딱 생각하신 바가 명확하셔서 했는데 저도 하고 나니까 되게 꽉 박히는 말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아픈 말이 나한테도 아픈 말이고 상대한테도 아픈 말이고 여기까지 왔던 그 임신의 길었던 기간들도 사실은 질투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의 전개를 다시 한번 싹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대사여서 감독님도 되게 핵심적인 대사로 생각하시고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딜리버리는 다음 주 22일 개봉을 하고요. 또 개봉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관객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영화의 이야기들에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런 이야기를 코미디로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지점은 이렇게 다채로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님들 감독님 잘 꾸리셔서 보여주신 덕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관객과의 대화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도 아니면 정말 본인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에 맞닥뜨렸을 때 이 영화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저출산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들을 다 들여다보는 영화니까는 여러분들 다음 주 개봉하는 딜리버리에 많은 사랑을 또 부탁드리고요. 신기한 게 이제 한동안은 그 몇 년간 딜리버리 배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 전달이구나.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가는 모든 건 다 딜리버리 과정을 거치는 일이구나. 산부인과가 아기를 산모한테 건네주는 일도 딜리버리일 거고 정확한 내 마음을 담은 말이 상대방한테 닿는 것도 딜리버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저희가 지금 관객들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세상은 참 딜리버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영화 보고 조금 마음이 씁쓸하신 분들 배달 시켜 드실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배달님들에게도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냥 계단 내려가실 때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소리를 하는 것도 마음을 딜리버리 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는 영화의 제목은 오래오래 잘 추운 겨울에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였던 예쁜 고경표 배우님까지 끝인사 청해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예쁜 고경표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영화에 힘이 실립니다. 많이들 포자잎처럼 퍼져나가서 우리가 많이 또 새로운 또 다시금 영화 관객 시장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경표 배우님도 혹시 개인적으로 홍보할 일이 있다면 이 자리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조만간 저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극장에 걸리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계속 그 관객 여러분들 만나면 매일매일이 뜻깊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딜리버리와 함께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이 돼서 너무 뜻깊은 날이고 제가 가장 영화를 많이 꿈꿨던 영화관에서 이 첫 행보를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를 십수년간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진 대표님과 고경표 배우님과 함께해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개봉 전 GV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딜리버리 현장은 저한테 진짜 최고의 행복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딜리버리 생각할 때마다 더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작품인데 그 마음을 꼭 딜리버리 할 수 있게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달을 보시거나 뭘 보시거나 딜리버리 관련된 걸 보실 때마다 저희 영화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극장에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의미로 아마 조금 각자 다른 의미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 조금 응원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오늘 딜리버리 개봉 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민정 감독님. 여기 계신 이 배우님들 네 분과 함께 하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관객분들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나를 좀 막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 영화의 마지막은 기다림으로 저는 끝난다고, 기다림의 정서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올겨울 딜리버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감독님은 올겨울 내내 관객분들 기다리실 테니까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진짜 적어도 독립영화에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거를 다들 아마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가을,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남은 가을 잘 보내시고요. 다가올 겨울도 건강하게 딜리버리와 함께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